지금 가진 돈이 거의 없는데 정말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는요,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사람의 사고방식, 정보 수집 능력,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심 이후 실제로 건물주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총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단순한 동기부여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무자본에서 시작해서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 그리고 자산가로 성장한 분들의 패턴을 기반으로 완전 실전적인 로드맵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떤 투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파트, 상가, 빌딩은 뭐가 다른지, 지금 내 상황에선 뭘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연했던 목표가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6단계 전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리 PDF도 고정 댓글에 첨부해 두었으니 끝까지 보시고 꼭 받아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주가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무슨 수로 라는 말부터 나오는 순간 이미 가능성의 문은 닫힌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 기회가 온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 결심했느냐 안 했느냐 였습니다. 강남 건물주가 된 한 분은 고졸 출신으로 20대 시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젠가 저 건물 살 거야. 이게 그냥 허황된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부터 정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돈을 쓰는 기준이 달라지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15년이 흐른 뒤 그는 진짜로 강남에 건물을 샀습니다. 핵심은 능력이 아닙니다. 간절함이죠. 결심을 하는 순간 뇌는 어떻게를 찾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드는 루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번 진지하게 건물주를 목표로 해볼까 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단계는 단순한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경제를 몸으로 이해하는 감각입니다. 경제는 책으로만 배울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경제와 몸으로 느끼는 경제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차트를 100번 봐도 직접 돈을 넣어 손해를 봐봐야 리스크 감각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코딩보다 시장 교육을 먼저 시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구조, 교환의 원리를 체득하게 하는 겁니다. 경제 감각은 지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실제 돈이 오가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관점과 흐름을 읽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책상에서만 공부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길을 잃는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그냥 부동산 책 읽는 걸로는 안 됩니다. 내 돈이 작게라도 굴러가 봐야 하고 내가 직접 작은 상가라도 임대해 봐야 하고 한 번은 진짜로 겪어봐야 감각이 생깁니다. 결심, 감각, 훈련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다 같은 줄 아십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상가, 빌딩은 구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아파트는 타이밍 게임입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 타이밍에 따라 수익이 갈립니다. 거시경제 흐름, 금리 사이클, 정부 규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요. 예를 들어 금리가 낮고 규제가 완화되면 그 시점에서 아파트 값은 크게 오를 수 있죠. 반대로 금리 오르고 대출 조이면 급격히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기다리는 투자고 베팅성 투자에 가까워요. 반면 상가는 캐시플로우 게임입니다. 월세를 받아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죠. 겉보기에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실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오프라인 유동인구, 업종 변화에 민감하고 임차인 교체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수익 구조가 금방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가는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분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빌딩은 이 둘과 완전히 다릅니다. 빌딩은 사업입니다. 내가 어떤 업종을 입점시키고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어떤 층을 어떻게 나눠 임대할지 전부 운영 전략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빌딩은 내가 수익을 만드는 자산이고 아파트는 시장에 기대는 자산입니다. 수동적인 투자냐 능동적인 운영이냐 이 구조 차이를 이해해야 나에게 맞는 자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아파트 투자만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2억대
소형 상가에 투자했고 2년 동안 월세 120만 원의 캐시플로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40대 중반 사업가 B씨는 처음부터 빌딩의 리모델링 수익을 노리고 지방에 20억짜리 구축 빌딩을 매입해 운영 방식을 전환하며 수익률 6%를 넘기며 자산을 안정화시켰죠. 두 사람 모두 성공했지만 출발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맞는 투자 구조는 무엇인가? 물론 무조건 빌딩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파트든 상가든 빌딩이든 내 상황과 맞는 구조를 고르는 눈을 먼저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 눈이 있어야 첫 투자에서부터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구조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행 자본, 즉 종잣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돈이 없으니까 투자도 못해요. 그런데요, 진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모으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는 단순히 전략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 지출, 투자, 회수의 구조가 있어야 돈이 불어납니다. 그러려면 첫 단계인 종잣돈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종잣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속도와 구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모아서 1년에 1천만 원 모은다고 해볼게요. 그게 5년이면 5천이죠. 근데 똑같이 1천을 모으더라도 그걸 돌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면 5년 뒤에는 5천이 아니라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게라도 굴리면 됩니다. 가장 좋은 예는 소액 실전 투자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금액 그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으로 아주 작은 상가 지분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익률이 연 5%만 돼도 1년에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죠. 이걸 다시 재투자하면 복리구조가 생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오피스텔 월세 투자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진입 가능하고 실제 임대 경험을 통해 경제 감각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종잣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입니다. 무조건 큰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빠르게 굴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돈만 모으지 말고 기회 탐색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종잣돈은 자산이 아니라 기회를 여는 열쇠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보는 눈이 없다면 5천이 있어도 투자를 못합니다. 하지만 1천만 원밖에 없어도 좋은 조건, 괜찮은 상권, 저평가된 자산을 보면 빠르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종잣돈은 금액보다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1.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속도와 구조를 설계할 것. 2. 일정 금액부터는 실전 투자로 전환해서 감각을 익힐 것. 3. 종잣돈 자체가 아니라 기회를 고르는 눈을 함께 키울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지금 가진 자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감각도 익히고 작게라도 실행해 봤다면 다음 단계는 속도입니다. 이제부터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달에 300 벌고 100 저축 중이에요. 그런데 이 속도는 5년, 10년이 지나도 큰 자산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입니다. 월급 외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게 바로 부자들의 기본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소형 부동산 월세 수익, 블로그나 유튜브 기반 디지털 수익, 중고거래, 스몰 브랜드, 셀프 콘텐츠 판매, 단기 임대, 리셀, 소액 크몽, 외주 등 이런 활동이 처음엔 작아 보여도 모이면 큰 흐름이 됩니다. 처음엔 10만 원, 30만 원이라도 그 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걸 다시 투자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노우볼 구조입니다. 작은 눈뭉치 하나 굴렸더니 나중엔 거대한 공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많아질수록 내 자산이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산이 작아서 느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돈이 일하는 구조가 없어서 느린 겁니다. 내가 매달 시간만 팔고 있다면 그건 곧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자. 이게 파이프라인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종잣돈, 감각, 투자 구조와 연결시키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월세 20만 원이었는데 그걸 다시 굴려서 월 100만 원이 되고 그 100만 원이 다시 투자로 연결되면 한 번만 사는 게임이 아니라 계속 자라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산이 축적되는 시스템. 그래서 이 단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계속 확대하라. 이걸 해낸 사람들이 결국 건물주가 되고 자산가가 됩니다.
이제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했다면 본격적으로 건물주의 문을 열 차례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꼬마 빌딩입니다. 꼬마 빌딩이란 30억 이하의 중소형 빌딩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또는 지방 핵심지에는 20억 내의 매물도 꽤 많고 운영만 잘하면 월세 수익률 4에서 6% 이상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진입 가능성입니다. 예전엔 빌딩이라고 하면 몇십억, 몇억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지분 투자, 공동 매입, 리모델링 빌딩, 공실률 높은 매물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생기면서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구매가 아니라 운영입니다. 건물 하나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업종을 입점시키고 임대료를 어떻게 설정하고 공시를 어떻게 줄일지 전부 내가 주도해야 수익이 달라져요. 즉 이때부터는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의 운영자, 사업가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수익률 1%를 더 만들기 위한 선택, 층별 전략, MD 구성, 입지 특화, 리모델링 등 디테일한 선택이 자산의 가치를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단 한 채 사고 끝!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명한 투자자들은 첫 빌딩을 연습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운영하고 시장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몸으로 익힌 뒤에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건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구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은 기업 수준의 자산 운영 전략으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억대 빌딩, 이제 그 구조를 뜯어볼 차례입니다. 100억짜리 빌딩의 수익률은 3, 4%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에서는 단순히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규모의 효율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이 3%라고 해도 100억의 3%는 연 3억, 월 2,500만 원이죠. 여기서 건물 운영비, 세금, 관리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월 순수익이 2천만 원 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자산 구조만 잘 짜여 있으면 소득 3천만 원 구조는 현실이 됩니다. 이쯤 되면 자산가가 아니라 기업가 수준의 운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건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 구조, 재무 설계,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100억대 빌딩을 소유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임대구조 최적화, 법인 수익 분산, 상속 증여 전략까지 전문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산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를 넘어서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를 만듭니다. 단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산의 시스템이 매달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건물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0억대 빌딩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수익보다 운영 시스템이 핵심이다. 이제는 자산을 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모으고 나서 시작할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신중해지고 두려움은 더 커지고 결국 시작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작게라도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실전 투자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경제 감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책으로 부동산을 100권 읽어도 현장에 가서 매물 하나 못 고르고 계약서 한 줄 못 읽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반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직접 투자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수익률보다 더 큰 걸 얻습니다. 바로 감각입니다. 소액 투자로 실전 감각을 빠르게 익힌 사람은 이후 투자에서 속도도 빠르고 판단력도 명확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20대 후반에서 700만 원으로 아주 작은 오피스텔 지분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수익보다 걱정이 컸다고 해요. 근데 그 경험 덕분에 입주자 응대, 수익률 계산, 리스크 관리 등 모든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게 나중에 억 단위 자산에 투자할 때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핵심은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매물, 완벽한 조건 기다리다 보면 1년, 2년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작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공부는 투자 이후에 시작됩니다. 실전 없이 지식만 쌓는 건 헬스장에 등록만 해놓고 운동 안 한 것과 같아요. 돈을 떠나서라도 실장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돈이 작더라도 경험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값진 투자인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자본에서 시작해 진짜 건물주가 되기까지의 실전 7단계를 정리해 봤습니다.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니라 사고방식, 감각 훈련, 실전 전략, 운영 구조까지 하나씩 쌓아가는 로드맵이었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을 정리한 7단계 전략 요약 PDF도 올려뒀습니다. 지금 꼭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체크리스트와 루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마음 놓치지 말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